이대리님, 왜 저번 주에 안 나왔어요? 저 출산휴가 갔다 왔어요. 이대리님, 결혼했어요? 애도 있어요? 본인이 출산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배우자 출산휴가 모르세요? 배우자도 출산휴가가 있어요? 이대리님 진짜 아는 거 너무 많다. 농사 같아요. 안녕하세요. 너무 잘하는 회사 생활의 박연아 노무사. 이승환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그 배우자 출산휴가의 전문가이신 이노무사님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노무사님,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당연히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계약직이라든지 파견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휴가와는 다르게 반드시 근로자의 청구가 있으셔야 하니까요. 본인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라면 꼭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고요.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0일 내내 유급으로 다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10일 모두 유급으로 보장이 되고요. 이때 임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10일을 이어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중간에 휴일이나 휴무일이 껴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은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요일은 휴일이니까 그 기간 동안 일요일이 껴있으면 일요일을 제외하고 10일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쉬는 날이다, 휴일이다 이러면 이틀 모두 빼고 10일 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러면 이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기를 낳기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아기를 낳은 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런 건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 이후에 사용하시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출산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 안에 출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출산일 이전이라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분할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때 며칠 이상씩 분할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으니까 하루 단위로도 분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이제 좀 회사 눈치가 보인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러한 보호 규정은 별도로 없을까요? 네, 우선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정근을 보낸다든지 이런 인사명령을 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셋째 아이도 다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출산을 했다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90일 이내에 사용을 한다는 것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이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이시면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90일이 도가있다고 해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노무사님, 이거는 회사에서 좀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게 있고 사실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나라에서 좀 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서 받는 급여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네, 우선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10일 모두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최초 5일에 한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중소기업? 소기업 등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우선 대상 기업이어가지고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당연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급여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5일분만 나오는데요. 이것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네, 상한액 같은 경우에는
38만 2,770원이고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상한액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통상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나머지 차익분을 지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이렇게 잘 규정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출산을 했을 때 남편분도 적극적으로 출산에 같이 동참하시고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유무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 전문가로서 뭐 한마디 하고 싶으신 건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미래의 남편, 미래의 아빠 분들도 이런 제도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출산을 하셨을 때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미래 아빠. 할게요. 그렇게 진짜예요? 그거 하여야지 당연히. 그럼 저 아빠 되는 거예요? 응, 아빠 되는 거지. 사람들이 그리고 이미 아빠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빠라고 생각. 그건 아닐걸. 뭐 그거 아닐 거기 뭐. 저 얼마 전에 버스 타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학생이냐고 물어봤어요. 아 정말 시력이 안 좋은 거다.